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200만 원 벌었던 월급쟁이였어요. 간단해요.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단도직입적으로요,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거듭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이미 어떡하겠어. 태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났지만 근데 주변에 있는 금수저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거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남의 상황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가 금수저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금수저가 돼서 내 자식에게 금을 물려주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면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흑수저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이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열심히 사셨죠. 물론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죠. 감사하죠. 그런데 현실은 사실 흑수저로 태어나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막 열심히 살다가도 갑자기 중간에 막 현타가 오죠. 나는 왜 이렇게 흑수저로 태어났을까? 라던가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내가 금수저가 되기를 방법을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막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힘들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어요. 실제로 이제 저와 막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제관념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경제관념, 금융주식, 여기에 모든 게 포함이 된 건데요. 가장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금수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원칙적인 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흑수저, 소위 말하는 이제 계급에 대한 얘기인데, 집에서 부모님한테 돈을 물려받지 못하신 분들, 혹은 내가 부모님을 오히려 용돈을 들고 드려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본 결과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요, 부모님한테 돈을 물려받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제관념, 금융 지식도 물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돈은 이미 어차피 못 물려받았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뭐예요? 내 경제관념, 금융 지식을 바꿔서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을 내 스스로 후천적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 돈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경제관념이 제가 진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그래도 잘 사세요. 소위 말하는 흑수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흑수저인데 저희가 생활했던 거를 디테일하게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쓰고 나한테 어떻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내가 식비를 내는 과정, 그리고 우리 집이 자산을 형성해서 하는 과정들을 쭉 그냥 막 수다를 떨면서 계속 4시간 동안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디테일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란 점은 뭐냐면, 경제관념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안에 생활 습관이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해서 다 뜯어 고쳐야만 내가 흑수저에서 벗어나서 금수저로 갈 수가 있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의심하시죠? 야, 뭐래?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 먹고, 나 회사 생활 잘하고 돈도 모으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난 부자가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안에 속속히 일상생활에 들여다보면 분명히 내가 부족한 경제관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서요. 도대체 경제관념이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관념은 재화, 노력, 시간을 효율적으로, 유효하게 쓰려는 생각과 개념, 관념에 대한 의미예요. 자,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이 시간이, 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낭비하지 않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돈을 벌면서 생산적이게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을 어떤 사람은 막 쪼개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10만 원 중에서 뭐 5만 원은 저축하고 만 원은 어떤 생활비에 쓰고 만 원은 통신비에 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10만 원을 한편으로는 한정된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에 경제관념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이 경제관념이 부족하신 분들, 금융 문맹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름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경제도 부흥하고 있고 부자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 금융 문맹,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막 개발도상국보다 이 경제관념, 금융 문맹이 너무너무 비율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돈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돈을 밝히고 돈을 막 이렇게 밝히는 거를 되게 저 사람 되게 교양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돈을 밝혀? 막 이렇게 약간 비난하는 그런 눈초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약간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되게 어렵게 자랐지만 우리 자식들 교육도 키우시고 막 아끼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나름 사셨는데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상황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경제관념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다르게 나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내가 어쨌든 소득도 벌고 직장인이고 또 내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맞는 금융지식, 경제관념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에 맞게 행동하고 내 태도를 바꿔야만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내 자식에게 또다시 흙수저를 물려주지 않는 부의 되물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의 되물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경제관념에 대한 되물림이 저는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집이 힘들어요. 부모님이 어려우면 어렵게 살아가지고 제가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어도 살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 속에서 느낀 건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경제관념이 없는 상황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 첫 번째,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학교 교육받고 국영수 잘하고 학원 다니고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뭐 대기업도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내가 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업하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태초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배웠어요. 이 돈에 100원, 10원, 이 한 푼에 대한 금액조차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이 100원을 어떻게 벌고 100원을 어떻게 쓰고 1000원, 200원 이 어떻게 쓰는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적이 없고 실제로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냥 월급을 받고 내가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돈은요, 여러분, 쓰는 돈, 버는 돈, 재테크하는 돈, 모으는 돈, 굴려가는 돈 너무너무 다양한 개념의 돈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여러분 제가 나름 그래도 부자들도 많이 만나고 강남에서 그래도 이제 소위 막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순간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초등학생이 배우는 금융책이 있어요. 만화예요, 만화. 그런데 거기에 양적 완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미국 애들이 초등학교가 보는 책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 이소부화 아니면은 뭐 영어책 이렇게 국영수 위주의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교육,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모을 수 있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30대건 40대건 50대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으면 바꿔야죠. 그 다음에 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금융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회사에 직장에 다니고 내가 월급 받아서 쓰고 저축하고 막 이런 그냥 단편적인 생활을 하지 내가 어떻게 돼서 금융에 대해서 밝은가. 금융 상품 아니면 내가 연말정산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아니면 내가 연금을 모아서 노후 생활을 보장을 하겠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고요. 어떤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이 금융 지식은요, 막 주식 차트 분석해서 막 재무제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그 금융에 대한 관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제일 경제관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직장에 다니니까 돈을 벌고 뭐 쓰고 있고 모으고 있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저는 이거는 경제관념이 없는 분들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혹시 내가 자신이 막 찔리시나요? 돈은 내가 버는 만큼 벌고 쓰는 만큼 쓴다.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절대 어떻게 안 돼요. 이거는 부의 되물림을 통해서 내 자식에게 또 이런 금융 문맹으로 키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돈은 철저한 계획을 해야 돼요. 얼마큼의 소득이 있고 지출은 얼마큼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의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테크해서 불려나가겠다.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돈은 열심히 모아. 막 아끼고 막 100원, 1000만 원, 1000원 모아가 꽉 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내가 5년 안에 2천만 원을 모아서 2천만 원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겠다라는 목표가 없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돈은요. 모을 때는 악착같이 모으지만 재테크를 할 때는 과감하게 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모으는 돈에 대한 개념만 있고 재테크를 할 때의 개념의 돈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은. 이가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연구를 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 저는 명확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1시간당 100만 원을 줘요. 그럼 제가 가겠죠. 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1시간에 5만 원짜리를 가요. 제가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5만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쓸 수 있는 비용, 내가 그 시간에 연구를 하면 나에게 자기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늘 기회의 비용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해요. 여러분, 제 머릿속을 따져보면 저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연구하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금융 개념, 금융 경제관념을 다시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예전에 방송했던 친구들 중에 단돈 얘가 500만 원을 못 모으는 거야. 왜냐면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화장품도 사야지, 아니 옷도 사야지, 뭐 너무너무 쓸 수 있는 거 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돈 쓰는 건 되게 쉬워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송 촬영을 끝내고 나가는 즉시 돈을 쓸 일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커피 사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교통비, 택시 타야죠. 지하철 타야죠. 돈을 쓸 수 있는 건 널려 있는데 돈을 모으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모으려면 참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월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요즘에 제가 가계부를 쓰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가고 쓰든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인내를 하고 참아야죠, 여러분. 이걸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기회비용으로 맛있는 거 먹자라던가 이거 사자 그냥 뭐 또 모으면 되지. 이렇게 무계획, 무지출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쓰고 무계획이신 분들 이런 사례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내가 돈에 대해서 무계획이고 생각도 없고 경제관념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보셨죠? 나는 내 스스로 막 경제관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객관화를 해보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거듭난 재테크를 하지 못했거나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돈이나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화를 쓸 때 이걸 여기다 쓰는 게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기회비용인데 이거를 늘 생각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호객님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아무리 돈 많아도요 내 돈 1원 한 푼 호객님으로 그 꼴 못 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소중한 돈인데 항상 늘 기회의 비용을 생각하시고 돈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관념을 바꾸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만 돈의 개념은요.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다 이해해야 돼요. 버는 돈, 쓰는 돈, 예를 들어서 모으는 돈, 재테크하는 돈 이런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버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창출하고 늘릴 수 있을까? 지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지출하는 돈,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이걸 통제를 해갖고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출은 이게 내가 이 돈을 쓰는 게 여기 합당한가 아닌가? 그리고 쓸데기 없는 돈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하는 돈, 내가 이 돈을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불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개념을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한정적으로 버는데 이거를 내가 당연히 통제하려면 참아야죠. 내가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10만 원을 먹고 자고 쓰고 쇼핑하고 옷 사고 이런 거에 쓸 바에야 내가 이걸 아껴서 쓰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짜리 옷을 사고 싶어. 티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25만 원을 저축을 하고 5만 원을 이거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내 마음에 좀 덜 들지만 아낀 돈 5만 원짜리 브랜드를 낮춰서 옷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저게 더 마음에 들지만 참았던 거죠.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먹고 자고 쓰고 다 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요? 반드시 욕망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돈을 모으는 기간에는요. 저 임장 다닐 동안 생수 하나 안 사 먹었어요. 제가 1,000원짜리 생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돈도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아끼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부려서 내가 투자를 하면 1,500만 원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모을 때까지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라. 이거를 당연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연히 모으고 참으려면 그만큼 내가 대가가 따르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돈을 아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커피값 5,000원, 편의점에서 하는 2,000원, 이런 작은 돈부터 아낄 수 있어야 분명히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자들 만나보면요, 이 과정이 다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 처음에 시드머니 모으는 돈, 그 버는 돈, 그리고 막 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막 시드를 막 모아서 아끼고, 이 기간이 다들 제일 오래 걸렸대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서 내 집 마련하고 돈을 벌고, 또 부수입을 얻고 임대 수익을 얻고, 여기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부의 과정은. 그런데 이 과정을 깨우치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내가 경제관념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실 겁니다. 여러분, 흑수저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200만 원 벌었던 월급쟁이였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는 저는 참고 아끼고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고 내가 플랜을 정확하게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내가 100원, 10원이라도 아끼고, 이런 경제관념이 명확했다는 게 저의 성공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관념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경제관념을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미녀는요, 여러분의 경제관념이 명확하게 쓰고, 그리고 부의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늘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본인이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DM으로 상담을 주시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경제관념을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미녀의 밑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